현대사회에는 아직까지도 불합리한 신고식 문화가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간 공무원, 대학교, 사기업 등 여러 곳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러한 신고식 문화는 어떠한 핑계를 가져와도 합리화시킬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통,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은 제도화된 부패일 뿐 실질적으로 조직을 개선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이런 신고식 문화의 뿌리가 상명하복,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적 문화나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국가, 군사정부, 그리고 후진국 시기에 사회문화 잔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개인주의, 자유주의, 인권이 발달하고 탈권위적인 문화가 넓게 퍼진 서유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미개한 풍습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유럽 역사에는 신고식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역사에서도 신고식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잘 되어 있는 조선시대에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듯이 유럽에서도 근대 이전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기사서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식용검으로 어깨와 머리를 툭툭 치는 것이지만 13세기 이전엔 주먹으로 귀 뒤를 때리거나 귀싸대기를 때리거나 아니면 칼 옆면으로 뺨을 치는 등 도구를 이용해서 패기도 했다고 하죠. 여러 명이 동시에 서임받기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때리는 사람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겠네요. 나중에는 종교적 의식이 추가되어 서임 전에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서 밤샘 기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세 이전인 4세기 후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도 신고식에 대한 간접적인 기록이 존재하는데 그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 악마나 할 법한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인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에도 신고식으로 봐야 할지 성인식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아고게라는 교육 시스템이 있었고 이것을 이수하면 성인으로 취급했는데 문제는 이 교육을 이수하고 치러지는 의식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우연한 기회에 아고게에서 벌어지는 의식을 목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을 이수한 소년들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제단 앞에서 상급자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여신을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췄다고 합니다. 다만 스파르타도 오랜 기간 존재했던 국가인 만큼 모든 기간 항상 이런 짓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파르타에 대한 충성심, 강인함, 자부심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의 신고식 문화가 제대로 기록되기 시작한 곳은 교양 있는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한 진리의 상아탑, 바로 대학입니다. 보통 가장 유명한 신고식은 신입생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신입생은 동료들과 자신이 배우기로 선택한 교수에게 화려한 연회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15세기 독일 하이델베르그의 한 라틴어 기록에서도 신입생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각종 기록이 등장합니다. 먼저 학생들은 신입생에게 우스꽝스러운 괴물 의상을 입히고 신입생을 욕하거나 얼마나 추악한지 악취나는지 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괴물을 정화한다면서 복장에 가짜 뿔을 잘라버리고 신입생의 코털을 뽑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으며 코 밑에 동물의 배설물을 문질렀습니다. 이렇게 굴욕감을 겪고 나면 신입생은 자신의 죄에 대한 강제 고백을 해야 했고 신고식이 끝나면 선배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와인을 사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신입생과 후배 대학생들은 선배들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온갖 잡일을 떠맡아야 하는 등 하인이나 마찬가지인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파리 대학에선 신입생을 모아 양동이로 물을 뿌리는 등의 신고식을 벌였는데 이 때문에 신입생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금지하는 규칙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고 되려 19세기엔 중세의 방식을 의례화시키는 등 신고식이 부활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역시 독일의 신고식과 유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입생에게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시키고 입에 멧돼지 엄니를 끼워 넣어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선배와 교수들은 신입생을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하면서 그 상태로 강의실에 몰아넣었고 그들에게 젊음의 악행과 어리석음에 대해 강의하고는 이를 공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신입생들을 모래주머니로 접했는데 신입생들은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이때 신입생에게 복잡한 질문을 한 다음 대답을 못하면 더 팼고 늦게 말해도 팼으며 정답을 말해도 멧돼지 엄니를 물고 있어 발음이 부정확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는 핑계로 팼습니다. 당연히 조선시대 면실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신고식을 치르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공식적인 의식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 간주하며 입학이 거부됐죠.
1545년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에선 신고식의 필요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대학에선 신입생들이 어리고 지나치게 제멋대로면서 오만하다며 신고식을 통해 그 교만함을 억누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신고식 문화는 근대 이후에도 전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미국에서도 이어졌고 사고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19세기 이후 미국에서만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고식으로 사망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신고식으로 인한 사망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과 신고식의 존재를 인정해도 사망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망 사건이 추적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정도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중 신고식을 겪은 사람은 아마 셀 수 없을 정도겠죠. 1898년 6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한 오스카 부즈는 4개월 후 건강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보통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관학교에 입학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그는 이것이 신고식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핫소스를 3번이나 마셔야 했고 덩치 큰 학생과 강제로 복싱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2년 뒤 그는 사망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의회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회의원 에드먼드 드릭스는 이에 대해 잔인하고 비열하고 악랄하고 수치스럽다고 하는 등 웨스트포인트의 신고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만 학교가 신고식을 주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학교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강제 복싱이 아닌 강제 베개 싸움으로 종목이 바뀌었고 2015년엔 선배들이 지시한 베개 싸움에서 최소 30명의 신입생이 부상당했습니다. 베개 싸움에서 무슨 부상자냐 싶겠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 안에 무거운 물건을 넣고 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정말 신입생이 그런 건지 재학생이 시킨 건지는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 내 대학교 사교클럽에서의 신고식 또한 악명이 높은데 최근엔 한 사교클럽에서 선배가 신입생에게 표백제를 뿌려 눈이 다치고 신입생이 마셔서 식도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한 동아리에선 신입생에게 40잔의 술을 억지로 먹여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거의 신고식 문화가 비지타주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학이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데 신입생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얼굴과 옷에 계란이나 밀가루를 뿌리기도 하고 옷을 벗고 거리를 달리게 하기도 하며 신고식을 빙자한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식 문화는 대학을 넘어서 지금은 고등학교 클럽부터 직장, 소방서, 군대, 스포츠업계 등 프랑스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프랑스에선 이것을 막기 위해 1998년 이른바 비지타주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매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식은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더 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기관 그랑제콜의 신고식은 그 강도가 너무 심하지만 신입생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이없게도 신고식에 저항해봤자 엘리트 교육기관까지 온 자기 인생 하나 꼬이고 얻는 것 없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2016년 호주에선 대학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고식에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겼고 영국은 2021년 왕립 공군에서 신병 신고식 도중 신병의 옷을 벗기고 엉덩이에 박격포를 넣는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자유로운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야만적인 신고식 문화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도대체 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선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최근엔 특정 집단이 부와 지위 등 다양한 자원을 축적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들과 완전히 동조하는 이들에게만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며 새로운 구성원들을 검증하길 원하게 되고 이것이 새내기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설에 대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가진 가상의 집단을 상상하게 하고 집단의 입회 조건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원을 가진 집단일수록 더 힘든 입회 조건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인맥과 추천장이 오가는 서양의 엘리트 집단에서 신고식 문화가 악랄한 이유는 그들의 자원이 굉장히 긴 시간 축적을 넘어 고일대로 고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